네네. 예, 자,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아, 여기 이제 그 피아노, CCM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여기 회원분들, 저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기 회원분들이 좀 많이 편안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자주 틀어드립니다. 네. 어디 가면은 저기 무슨 불경이나 뭐 뉴에이지 음악들 많이 들으시던데, 저희 그 회원들은 뭐 이게 편안하시대요. 종교랑 상관없이. 뭐 저도 교회는 안 다닙니다. 아무튼 편안하다고 하셔서 자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이낙연 씨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쭉 해드릴 거고요. 이낙연 씨가 너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입이 좀 트이신 것 같아요. 막 또 말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신당 창당 가능성 이런 게 높아진다. 그래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부국철강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 테마주 내에서 이게 현재 대장이다라고 딱 집어드리는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이게 우두머리니까 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DTNC 알아죠, 그죠? 장중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23% 크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월요일 날은 좀 아무래도 급락 출발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월요일 날은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도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낙연 씨,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드리고 그다음 요소수 그 비료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해외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위주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좀 갑자기 좀 따뜻해졌죠, 그죠? 네. 한 며칠은 또 약간 좀 포근할 것 같아요. 네, 주말에 어디 좋은데 좀 여행 갔다 오시면은 바람 쐬러 갔다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 그죠? 네.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그냥 2%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형주들이 좀 제법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과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동향인데 국채금리는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고요, 그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오늘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상으로 급락을 해서 장중에 오늘 마이너스 1.4% 네,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정영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예, 권영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그래서 지수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녁 방송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폭락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릴 때도 있고 폭락할 기미가 보일 때 미리 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근데 지금은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 아까워요. 네, 그만큼 지수는 신경 안 쓰시고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조금만 불안해 보이면은 제가 뭐 얘기를 더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게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네.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형주 얘기도 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이제 그 이낙연 씨 테마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이낙연 씨 테마주들이 급등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낙연 씨가 그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를 또 자꾸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너무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네. 신당론 이낙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 필요한 단계. 정치인들의 그 아무래도 좀 애매모호한 화법이긴 한데, 그죠? 네. MBC 어디서 인터뷰한 거지? 아무튼 네.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다.
그러니까 뭐 쭉 읽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죠. 네네. 대놓고는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재명 씨를 이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국 철강이 이게 이낙연 테마주에서 이게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는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오늘도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 부국 철강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급락했을 때 이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10월 달에도 그 소리 했었죠, 그죠? 11월 달에는 뭐 이낙연 씨가 입을 너무 꽉 다물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진짜 이낙연 씨 관련주 들고 있는 분들은 이낙연 씨가 막 미웠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죠? 종목들이 가고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준비를 할 텐데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 성격이 그러시대요. 말도 되게 신중하게 하고, 뭐 말을 신중하게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네. 근데 너무 안 하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왜 남아토건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랬나? 지난주에 그랬나? 누가 남아토건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길래 아우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가슴 아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드디어 그죠? 말이 트이셨어요. 꼭 깐난애기들 왜 말이 트이면 막 옹알옹알 막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도 말씀이 좀 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씨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자꾸 뭐 어떤 말을 슬쩍 하니까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11월 29일 날 12% 올라갔다가 말았고, 그 다음 날도 한 9% 올라가다가 말았고, 뭐 하여튼 조금씩 움직였죠, 그죠? 네, 쪼매쪼매 움직이긴 하는데 이때 그 이재명 씨 구속 안 되는 바람에 급락했던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 메꿔 놓고 있다가 거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뽑았어요. 네, 시원하게 상한가. 거의 상한가예요. 두호가 모자라긴 했는데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다가 오늘 23%로 마감을 합니다. 거래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씨 그때 뭐 그 체포영장 통과, 그 다음에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세게 들었다 놨다 했는데 어찌됐든 여기를 뚫었어요. 이때 고점을 뚫었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여기서 나간 게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그때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세력이 안 나갔으니까 최근에 거래 특별하게 없었죠. 아무튼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래도 많고 그 이상에서 끝났고. 그래서 부국철강은 세력이 계속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너무 상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2달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제가 뭐 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게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낙연 씨 테마주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다 1번. 아이 별로. 4번 찍어보세요. 다또 한동훈 씨 테마주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좀 찍어보세요. 내 궁금해서 그래요. 관심 있으시죠? 네. 그래요. 네. 설령 이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씨가 뭐 싫거나 뭐 지지하지 않으셔도 두루두루 다 아셔야 돼요, 그죠? 네. 한동훈 씨 싫어하시는 분도 좋아하는 분도 많고 뭐 싫어하는 분도 많은데 뭐 다 아셔야죠. 응?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데 감정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얘기 계속 할게요. 네. 1번을 찍어주시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네. 관심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얘기를.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근데 상한가 간 거는 남선 알미늄 우선주죠. 요게 상한가 갔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상한가 11월 말에 상한가 하나 나오고 살짝 돌리다가 오늘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도 일찍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요즘에 우선주들이 아주 뜨겁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주라는 특징으로 간 겁니다.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우선주는 남선알미늄 우선주 하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네.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것도 갔어요. 그리고 우선주가 아닌 거에서는 부국철강이 제일 셌고요. 제일 또 세게 끝났고, 그 다음에 범양건영이라고 있어요. 네. 범양건영이 이낙연 씨 테마주로 최근에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9월 달에 구속영장이 뭐 기각됐을 때도 이거는 크게 빠진 게 없었어요. 이건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2차전지 그 왼수 같은 것들이 떨어질 때, 그죠? 지수가 폭락에 나와서 그냥 투매 나온 거지.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었어요.
이 범양건영은 이낙연 씨 테마주로 급등을 마지막으로 한 게 여기입니다. 20년 여름쯤에 이게 마지막. 여기는 이재명, 여기는 윤석열 정부 수혜주. 근데 건설주다 보니까 이제 질질질 끌려 내려왔죠, 그죠? 이런저런 투에 나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낙연 씨 테마주로 갔던 거는 무려 3년 전입니다. 뻥치지 말라고요? 진짜라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범양건영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범양건영이 오늘 이낙연 관련주로 상한가 갔다가 왔어요. 근데 이낙연 테마주의 대장이었어요. 이게 대장주였는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크게 급등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범양건영이 이낙연 테마주로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특히 호남 분들한테. 이 당시 이제 그 호남 출신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고향이 그쪽이시거나 실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근데 이낙연 씨 지지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때 50%도 넘었었어요. 차기 대권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하면 1위였어요. 압도적 1위였어요. 그때 그래서 호남 분들이 들어오실 때 거의 이거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진짜로 거의 들고 들어오셨어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거 다 하나씩 들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 인기가 좋았는데 이낙연 테마주로 그동안 못 가다가 안 가다가 오늘 반응한 거예요. 그럼 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어떻게든 범양건영이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동안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 안 갔었다니까요. 네. 이해가시죠?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딱 찍고 풀렸어요. 그래서 2차전지랑 뭐 이것저것 투매 나와서 이렇게 파놨던 거 있죠. 두 달 동안 2달 넘게 여기 있었는데 한 방에 메꿨어요. 거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테마주에 돈이 들어와서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저번에 남아토건이 여기에서는 남아토건이 대장이었어요. 연초에 이낙연 씨 테마주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낙연 씨가 이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내내 입에 진짜 거미줄 치신 것처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이분이 뭐 간봤다, 안철수 씨는 간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을 너무 안 했어요.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 아닌데 막 입에서 막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네, 너무 갑갑해서 그죠? 네, 그 정도로 막 그랬는데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만큼 올라왔어요. 오늘 요것도 남아토건도 나름대로 장중에 15%까지 급등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 올라갔다 떨어졌냐가 아니라 거래가 얼마나 나왔느냐가 이게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 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눌림목 얘기해드렸잖아요. 요즘에 눌림목 강의 많이 해드렸는데 눌림목에 처음에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양봉이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음봉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양봉이거든요. 양봉이 하나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누른다 그랬잖아요. 누르는 게 다 끝나면 가는 거죠. 근데 누르기 시작할 때 큰 양봉이 하나 나오고 거래가 당연히 터지겠죠. 근데 어디까지 가요? 특정 매물대까지 가서 부딪히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매물대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왜 여기냐? 남아토건이 여기서 막 거래 들어와서 막 이제 가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이재명 씨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돼서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구속영장 이제 발부될 줄 알았더니 발부가 안 돼가지고 급락했잖아요. 확 급락했죠. 이때 갭이 어디예요? 그 전날 종가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날 여기까지 떨어져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만큼이 이게 저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갭의 상단부가 어디냐? 여기예요. 그게 오늘의 고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오늘 남아토건은 뭐 한 거예요? 내일 모레 추가 상승이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하락한 거를 오늘 이 양봉이 메꿔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눌러주고 돈이 또 들어오고 이낙연 씨가 계속 무슨 말을 계속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눌림목이 완성이 돼서 갈 수 있겠죠. 아까 부국철강 보면은 여기 앞에 뚫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부국철강이랑 남아토건의 차이는 뭐냐면 부국철강은 아무튼 저도 오늘 이낙연 씨 테마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종목이 너덜너덜하니까 할 얘기가 없었거든요. 뭐가 움직여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아무튼 그 구속이 되고 나서, 구속이 안 됐죠. 안 되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이틀 뒤에 바로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갭이 있잖아요. 갭 하락한 게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틀 뒤에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메꿔놓고 준비를 한번 더 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가토고는 여기 구멍 난 거를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못 메꿨어요. 오늘 이제 메꾸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국절강이 대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것하고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가니까 남선알미늄은 그냥 따라간 거고. 근데 여기도 보면 갭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 메꿔놨잖아요, 얼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갭을 빨리 메꿔놓은 게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메꿔놓은 것들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대 소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갭을 메꿨다는 얘기는 매물대 소화를 좀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낙연 씨 테마주에 돈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네. 테마주가 아무리 재료가 좋고 뭐 회사가 좋아도요,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 네. 근데 지금 이낙연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게 이 이슈가 되고 실제로 종목이 반응을 하고,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뭐를? 빨리 사세요. 이렇게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죠, 그죠? 네. 우리도 이낙연 테마주 알게 모르게 한 두세 개 이상 있어요. 깔아놨다니까요. 네. 대선주는, 자, 소형주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는 거냐면 요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소형주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주 위주로 이제 많이 사셔도 되긴 되지만 절대 대선주만 사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이제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제 좀 했고, 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면 무슨 종목을 포트에 몇 퍼센트 담을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는 뭐 10%, 뭐는 15%, 어떤 건 7% 이렇게 막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뭐 한동은 뭐 종목 5개 각각 10%, 갈만한 거는 20%, 아니면 뭐 김동현 씨 거는 주요 저기가 아니니까 한 10%,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로 잰 듯이 탁탁탁 하지 말라니까. 그냥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이 비율을 들 수 있다는 거는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비율을 잘 못 듭니다. 네. 빨래 넣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건. 저는 빨래를 집에서 제가 합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래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 자취도 오래 했었고, 결혼하기 전에. 근데 빨래를 할 때 수건 있잖아요, 수건. 네. 수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건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건이 막 여러 가지 색깔이면 귀찮으니까 딱 한 가지 흰색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걸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낡으면 이제 싹 다 버리고 새로 사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빨래할 때도 편하고 정리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주를 할 때, 소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릴 때는요, 수건 빨래 하듯이 하시면 돼요. 똑같은 색상에 동일한 크기의 수건을 빨아서, 빨랫줄 어떻게 널어요? 잘 마를 수 있게 간격을 딱딱딱딱딱 맞춰서 넣으시죠. 네. 그렇게 종목을 사시면 돼요. 이거 많이 갈 것 같은데 비중을 실어야 되겠다. 본인 생각이 그렇게 잘 맞으면 벌써 서울에 빌딩 하나 올리셨겠죠. 근데 본인 생각대로 잘 안 되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악착같이 이거 많이 샀대요. 왜 많이 사셨어요? 많이 갈 것 같아서.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많이 갈 것 같아서 비중을 실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까먹습니다. 다. 집에 수건 한 장, 두 장만 갖고 쓰시는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10개, 20개 이상, 가족 수에 따라서, 그죠? 10개, 20개 이상 쓰시지 않나요? 네, 그 정도로
소형주는 잘게 여러 개 사야 돼요. 그리고 빨랫줄에 빨래 넣듯이 동일하게 딱딱딱딱딱 널어놓으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포트를 꾸리시면 돼요. 뭐 어렵게 설명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뭐예요? 대선주만 담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이오도 좀 사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그때 올라갈 만한 다른 섹터의 테마주들도 사셔야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이 얘기는 계속 또 해드릴게요 뒤에서. 네. 오늘 시간 부족하면 월요일날 또 해드릴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소형주 위주로 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남산알루미늄이 쭉 올라왔는데 갭은 다 메꿨고 지금 세게 올라옵니다. 네. 왜 부국철강이 오늘 제일 셌는지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남산알루미늄은 남산알루미늄 우선주의 도움을 받았는데 남산알루미늄 자체가 여기를 이미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100%는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해놨어요. 남아토고는 없잖아요. 뭐 삐죽 올라왔는데 멀었어요. 여기까지 메꿨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남화산업이라고 했어요. 답 안 나오죠? 아유 거래도 없고 오늘도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거는 지금 사시기에 좀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요게 이제 이낙연 쉽게 막 움직이니까 PM 풍년이 자기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근데 따라갈 명분이 없잖아요. 어쨌든 7%까지 올랐다가 내려갔고요. 미나이텍도 김동현 시테마주 중에 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곧 날아갈 것처럼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코메론이라고 돼 있어요. 코메론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김동현. 네. 그 다음에 조국, 화천기계. 약간 애매모호하죠. 별로야, 그죠? 네. 화천기공은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9월달에 그 들었다 놨어요. 돈도 좀 보였고 조국 관련주가 맞긴 맞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대상홀딩스를 먼저 얘기해야죠, 그죠? 어제는 쳤죠. 하도 과열돼서 거래 정지. 그리고 오늘은 거래가 재개가 돼서 열심히 들었다 놨다 했는데 결론은 상한가는 못 갔고요, 그죠? 이 7%에서 끝났어요. 7%.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끝났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100% 모른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왜? 엄청나게 과열됐으니까. 여기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상한가 갈 수 있지 않나요? 예, 갈 수 있어요. 근데 상한가 찍고 하한가 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에 아까도 뉴스 보니까 뭐 보고 독이 있는 그 보고 있잖아요. 네. 무자격자가 그 손질한 보고 먹고서 누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살면서 보고회를 저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회를 좋아했을 때. 네. 술 좋아할 때 회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보고회도 이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아니고 몇 번 먹어봤어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요리 실력 있는 사람이 하면은 참 좋은 식자재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만졌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 우선주 이런 것들을 지금 밑에서 지금 몇 배 올라온 거예요? 7,000원대에서 지금 6만원 가까이 올라온 거니까 7, 8에 56? 8배? 8배는 아니고 7배 정도 올라왔겠다, 그죠? 7배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7배에서 8배? 네. 8배 가까이 올랐겠네, 그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거를? 응?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대상홀딩스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어쨌든 플러스죠, 그죠? 근데 대상홀딩스 본주는 마이너스 8%로 끝났고 태양금속우는 오늘 15% 급락으로 끝났고 덕성우는 마이너스 7%. 다 음봉 맞았죠? 이 음봉이 되게 안 좋은 음봉입니다. 다른 우선주에 비해서 덕성우 이 음봉은 최악의 음봉입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최악의 음봉입니다. 설령 이게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난 이거 최근에 추천한 적 없어요. 근데 누군가
어떤 회원이 갖고 있다, 여기서 갖고 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상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세요. 아니 상한가 나오는데 왜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팔기 싫으면 상한가 풀리면 팔아라. 상한가 안 풀리고 끝나면 내일 아침에 파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이에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네. 최악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최악입니다. 이건 네 최악입니다. 상한가 나와도 난 이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네. 잘못 걸리면은 네, 답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상홀딩스우는 얘기했고 대상우 그제 상한가 갖고 어제 급등했었죠. 어제 대상홀딩스우가 쉬는 바람에 대상우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마이너스 23% 거래 없죠. 사실상 하한가죠. 이런 거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급락 세게 나왔어요. 유유제약 그 우선주들 유유제약 본주는 마이너스 5% 살짝 빠졌죠. 그 오늘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유유제약처럼 거의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유유제약, EUP 어제 상한가 갔는데 그대로 반납 무섭죠. 끝난 걸까요? 유유제약 일부 혼자서 아침에 막 올라가다가 자기도 이제 뒤로 빠졌죠.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100% 끝난 건 아닌데 일반 개인들은 대응이 안 되실 테니까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설명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심리 싸움도 이제 재밌고 오픈놀이죠. 이게 이민정책 관련주인데 3일 동안 두들겨 패더니 오늘 뭐 나왔어요? 19%짜리 양봉 나오죠.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그죠? 19% 털린 사람들 얼마나 저기 승질나시겠어요, 그죠? 인스 웨이브 시스템 어제 10% 눈봉 때려놓고 오늘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대로 양봉 하나 붙여놨죠. 이러면은 사람들 미친다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아마 머리가 돌 거라고. 원티드랩 어제 음봉 맞은 거 그대로 양봉 하나 갖다 붙여놨죠. 그러면 내일은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통상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한 1, 2%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해요. 근데 되게 애매하실 겁니다. 들고 있는 분들 뭐지? 이러면서 엑스페릭스도 양봉 나왔고 CU박스도 좀 올라왔죠. CU박스도 어제 음봉 나온 거 그대로 양봉 나오고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심한 게 누구죠? DTNCRO 이게 대장주 맞죠? 맞다 1번 찍어주세요. 네. 제 방송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이거 대장주 맞죠? 그죠? 인맥주 중에서 현재 대장주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보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1번 찍으셔도 돼요. 난 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고 했는데 샀냐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전 무료 추천 안 해요. 네. 계속 대장주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언젠가 대장주였다가 바뀌어요. 나중에 또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대상홀딩스 우가 상한가를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그 흐름이 끊기면 DTNCR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실제로 대상홀딩스 우가 올라가다가 상승을 딱 일단은 모르죠. 저게 끝인지 아닌지. 그러나 일단 오늘은 멈췄잖아요. 7연상 나왔는데 그게 멈췄단 말이에요. 멈추니까 대번 DTNCR로가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급등한 거는 다 좋은데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주 저희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오늘은 다 손가락이 다 얼어붙으셨나봐요. 1번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쪽에 한 명, 저쪽에도 한 명, 이쪽엔 3명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DTNC로 대장이라고 여기서부터 얘기해 줬는데 그죠? 네. 자, 네. 여기에서 이렇게 돌다가 가는데 여기서 한번 흔들었죠, 그죠? 네. 순간적으로 이 DTNC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반응들 안 하시니까 재미가 없어서 반응 안 하시면 제가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네. 이거 흔드는 거 보고 내가 웃었잖아요, 그죠? 흔드는구나 이러면서
다음날 양봉 나오고 그죠? 네. 어제는 하루 쉬고 아닌 척하면서 어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었죠. 네. 오늘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좋은 쪽으로 먼저 얘기해 드리면 여기를 이 박스권이에요. 이게 좁디 좁은 박스권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를 1차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눌림목. 제가 얘기했어요. 눌림목 중에 되게 편안한 눌림목 중에 하나라고. 이거 별로 안 괴롭힌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오늘 거래가 들면서 자, 급등을 했죠.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왜? 2차 파동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2차 파동의 시작일 수 있어요. 자, 일수라고 하죠. 그죠? 네. 왜냐하면 월요일날 확인해야 될 게 있거든요. 월요일. 이게 오늘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단은 잘 올렸어요. 쭉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가 아침에 한 18%까지 급등을 시켰거든요. 쭉 그리고 장중에 조금 무너지는 척 하다가 약간 이제 회복을 시켜놓고 있다가 3시 넘어서 쫙 올라갔어요.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이게 분차트 이게 민감하게 보는 거거든요. 자, 5분봉으로 단순화해서 볼게요. 여기서 뭐가 흠이 있느냐? 제 그 라이브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아실 거예요. 마지막에 배려놨어요. 마지막에. 괜찮아요. 괜찮은데 마지막에 너무 배려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끝날 때 여러분들 종가관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막 무조건 막 높게 끝나면은 종가관리를 잘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 아직 뭘 깨닫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오전에 있죠. 오전 고점 또는 장중 최고점, 장중에 최고점보다 맨 마지막에 갑자기 돈 돌아서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확 올라가서 끝나면 다음날 무조건 급락해요. 네. 확률 95%. 거의 급락해요. 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싸갖고 와도 이걸 빼고 시작해요. 어떻게 빼냐면 이게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자, 대충 여기라 그랬죠. 장중 고점이 여기. 네. 그러면 다음날 여기서 시작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이거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 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요만큼은 일단 아침에 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닌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비싸게 사시면 안 돼요. 끌어내려요. 최소한 3%에서 보통 한 7% 정도까지 끌어내려요. 오늘 9,800원에 끝났죠. 요 빨간색 선 있는데 가격이 얼마죠? 이게 9,400원인 것 같은데 9,400원쯤 된다. 그러면 9,800원에서 9,400원이면 4%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약간 더 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도 맞고 잘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베린 거예요. 요 아래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추가 급등 나오거든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게 종가관리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종가관리를 되게 못한 겁니다. 장중엔 잘해놨는데 막판에 가서 배려놓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게 시간에서 3% 하락을 했거든요. 네, 보시면 마이너스 3% 빠졌죠. 거래량은 한 15만 주 정도 있고요. 왜 빠졌느냐? 예, 오바해서 그래요. 네. 오바해서 그런 것도 맞는데 이게 정말 오바를 심하게 한 게 동시호가에서 또 이만큼이 더 올라갔어요. 동시호가에서. 그러면 다음날 거의 이제 먼저 빼고 시작해요. 네. 뺐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아까 이거 쭉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혼자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고 막 인터넷 글도 많이 뒤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랑은 이게 비교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자, DTNC로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오늘이 12월 8일이죠. 네, 12월 8일인데 자, 시간은 없지만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네. 꼭꼭 씹어서 오늘 12월 8일날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말이 길죠? 그게 뭐냐면 대주주나 이 회사의 임원,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식을 샀거나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선덕성 씨하고 김강호 씨가 오늘 뭘 했다고 샀는지 팔았는지 보고를 했대요. 볼게요. 선덕성 잠깐만요. 자, 오늘따라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사장님입니다. 선덕성 씨 사장님이에요. 어디에? DTNC 하루에. 사장님이 오늘 주식을 4만 주 파셨어요. 4만 주 팔았대요. 언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좀 하루만 늦게 팔지. 예? 오늘 급등하게 판 게 아니라 어제 팔았다고.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되게 웃겨요. 자, 차트 띄워야 돼. 잠깐. 옛날에 저기 안내 저기 경영진들이 초반에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도 후회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차트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어. 어제 팔았대. 여기에서 오늘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좀만 더 있다 팔지. 여기 혹시 임원분들 저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내가 비싸게 팔아드릴 테니까. 본인들 회사라고 본인들이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컨설팅을 맡기셔야 돼. 임원분들 계시면. 네. 어제 팔았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올라갔나 보다 오늘. 그죠? 네. 4만 주나 물량이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혼자 판 게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잖아. 김광호 씨. 네. 잠깐만요. 이상하게 컴퓨터가 원래 이렇게 빠른 컴퓨터인데 오늘따라 약간 좀 뭐가 화면이 늦게 뜨네요. 자, 김광호 씨는 누구냐면 부회장님이세요. 사장님이 높아요? 부회장님이 높아요? 부회장님이죠? 그렇죠? 네. 부회장님은 얼마나 파셨냐면 6만 5천 주 파셨어요. 언제 팔았을까요? 12월 5일날 그러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파셨네. 3만 주, 3만 5천 주. 그렇죠? 차트를 띄우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방송 듣고 계신 임원들 있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3월 5일날 흔드니까 이날 팔았네. 이날. 네? 제가 그랬잖아요. 뭐 터는 것 같다고. 부회장님이 털리셨네. 어제도 털리고. 네? 그래서 가나 봅니다. 임원들이 털릴 정도면 개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밌죠? 더 해드려요? 여기 밑에 보면 이봉만 씨, 김윤정 씨 여기 보면 가관입니다. 네? 선덕성 씨 있죠? 선덕성 씨. 이 사람이 아까 좀 팔았잖아요? 여기 보면 11월 24일 날 선덕성 씨가 또 보고한 거 있죠? 자, 여기 뭐 더 있는데 김윤정 씨도 좀 봐야 되는데 선덕성 씨 것만 봐드릴 거예요. 자, 눌러보면 아까는 이제 12월 아까 7일 팔았잖아요. 근데 11월 24일 날 이걸 보시면 개막입니다.
아까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 11월 24일 날 팔았냐? 아니요. 샀어요. 9,000주 더 샀어. 언제? 11월 22일 날. 11월 22일 날 9,000주. 자, 11월 22일은 언제일까요? 본의 아니게 저분들 저기 뭐야 공시가 나온 거니까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네, 사심은 없습니다. 네. 11월 22일이면은 여기입니다. 급등했을 때 추경 매수하지 않았을까? 매수하셨으면 8,000원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쵸? 이날 고점은 8,300원. 보통 이날 샀으면 싸게 사진 않았을 거예요. 이날 24%까지 급등할 테니까. 그죠? 대량 거래 터진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언제 팔았어요? 12월 7일 날. 12월 7일 날 고점이 8,300원. 그러면 오겠어요? 본전 매도했겠지. 이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이때 비싸게 사가지고 이날 어제 다 털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 오늘 자꾸 번호 찍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 이제 이런 거는 가끔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주주나 임원 대주주라고 하긴 그렇고 임원들이 지금 막 털리고 자기들이 사고 팔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까 김윤정이라는 사람은 이사거든요. 그 사람도 여기서 좀 샀다가 거의 본전에서 매도한 것 같더라고요. 12월 1일 날 팔았나? 11월 말에 팔았나? 약간 수익 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네. 자기들끼리 막 단타치더라고요.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농담이지만 물론 그죠? 여기 임원분들 혹시 제 방송 보고 계시면 빨리 들어오시라고. 네. 임원이시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DC는 안 해드립니다. DC는 안 해드리지만 네.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제가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팔아갖고 우리 딴 데가 있어서 네. 네네. 아무튼 주식은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드려요. 이게 대장이다. 이게 대장이다. 이거 잘 보고 있으셔라. 사란 얘기가 아니다. 일단 쳐다보고 있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5% net 녹는 거 보세요. 불쌍해 죽겠어 진짜. 봄이 왔건만 얘는 봄이 온 게 아니죠. 그죠? 계속 녹아내려요. 부방 신용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KCC 건설 보세요. 한동훈.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감히 건설주를 사겠어요. 건설에서 망할까봐. 그죠? 네. 누가 이런 걸 사겠어. 한동훈 테마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KCC 건설이에요. 건설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DTNCRO가 딱 머리를 드니까 올라가잖아요. 한 익스프레스. 이거 되게 못됐습니다,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이삿짐 회사 같잖아요, 이거. 혼자 4%. 저기 디지털 조선 보수 쪽 방송국 사지 마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막 세게 누른 거 오픈롤 메롱 그러면서 올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춘천 출마 에드바이오텍 며칠 동안 물고문을 하더라고요. 물고문. 맨날 담궈요. 아침만 되면 하락하기 시작해요. 7%. 그 다음 날은 또 7%. 아니, 고점 대비 따지면은 7% 마이너스 7%. 고점 대비 한 10% 그냥 푹 담궈요 그냥. 어제도 담궜어 어제도. 오늘 쑥 올라오고. 그냥 뭐예요? 예, 그냥 그러는 거예요. 비상기업 보세요. 윗골이 달았다가 오늘은 아랫골이 달았다가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갔다 마이너스 거의 10%까지 갔다 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자기들끼리 난리야 난리. 근데 다 결론은 뭐라고요? 눌림목이라고요. 눌림목이라고. DTNCRO가 재밌더라고요. 임원들끼리 이사님 뭐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이제 그냥 팔기만 하셨고 사장님은 샀다 팔고 9,000주 샀다 팔고 이사들도 막 웃겨요. 아까 그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자기들끼리 막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로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방에서 오늘 저기 판 게 있거든요. 네, 짧게나마 얘기해 드릴게요. 효성 OMB. 효성 OMB를 오늘 팔아드렸는데 이게 언제 추천 나간 거냐면 월요일날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할 때 아침에 이제 뭐 약간 떠서 출발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 이제 요소수 관련 주니까 사셔라. 그래가지고 이달 추천 나갔어요. 시초가가 8,000원이었는데 그게 시초가가 고점이었고 바로 내려갔으니까 회원들 아마 7,000원대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기사 보여드렸죠. 요소 말고 인산염, 그죠? 인산 비료 그 원료도 이제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한다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거래 많이 터졌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팔아드렸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겠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30%까지는 안 났죠. 이날 눌렀으니까. 그래서 20% 이상은 수익이 다 나셨습니다. 네. 아무튼 야무지게 수익 챙겨드리고 했어요. 아까 제가 수건 얘기했죠, 그죠? 네. 방송할 때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영어 쓸 줄 알아요. 근데 영어로 된 단어를 잘 쓰질 않죠. 네. 경제학 용어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죠? 네. 뭐 그런 거 써서 뭐 달라 보이겠습니까, 그죠? 네.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흔한 비유를 들잖아요. 빨랫줄 이러면서 일상 비유 이런 얘기 해드리면 여자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그냥 이해가 되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런 식으로 대손주만 하지 마시고 소형주 위주로 가시되 골고루 담으셔야 돼요. 대손주 많이 사세요. 근데 대손주 많이 사세요. 근데 대손주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방에서 뭐 그린 생명과학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폐렴수혜주도 사놨다. 근데 이런 것도 사놓는 거예요. 이거는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짧게 먹는 거고요. 자리를 잡고 올라올 때는 이만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자리를 잡고 올라온 거였기 때문에 저만큼 간 거고 지금은 자리를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재료 나올 때 빨리빨리 올리는 거라서 우리도 빨리빨리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도 지금 꾸준하게 이것저것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가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은 종목이 되게 심하게 흔들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거를 저렇게 읽어드리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경험이 많다는 거고 설명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그죠? 수익도 지금 꾸준하게 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셔서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그죠? 남은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총선 전까지, 그죠? 총선 후도 마찬가지고 네. 개별주, 테마주, 소형주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볼 겁니다. 재미를 본다는 말은 뭐냐면 30에서 50% 이상짜리 수익이 많이 날 거고 순환매가 잘 돌 겁니다. 개별주, 테마주가 이제 한번 불 붙어서 가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갑니다. 지금 불 붙었잖아요. 바이오주도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오늘 셀트리온 올라온 거 보셨어요? 간만에 6%.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더 이상의 조정은 받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나 올라갈 거야 그 소리가 아니고 나 그만 떨어질 거야. 나 건들지 마 그 소리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셀트리온이 여기처럼 많이 가면 대형주 위주의 바이오주들이 많이 가겠지만 셀트리온이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중소형, 특히 소형주 바이오주들이 많이 가죠. 그러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엊그제까지 망한다 분위기였는데 어느새 진짜 무슨 저기 클럽 있죠? 클럽, 나이트 클럽 이런데 네. 거기처럼 분위기가 뭐 이렇게 뭐 축제 현장처럼 막 네. 북적북적거립니다. 순간 바뀌어요. 화장터처럼 막 다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클럽 분위기가 난다니까요. 막 가자 이러면서 금방 바뀝니다. 그게 이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아직 못 채시는 거죠. 아무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고생하신 거 이상의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주말 동안에 아무튼 많이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방송 준비하시는 거 아까 보니까 그거 하신답니다. 이민청, 한동훈 씨 정책주 중에 이민청 관련주들이 꽤 좀 복잡하게 올라왔거든요. 그거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동훈 씨 지금 그러니까 정책주 중에 대장이 이민청 관련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여자분들은 꼼꼼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세요. 네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뵐게요.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